결국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검찰의 언동이 드러나며 검찰 공화국의 이재명 죽이기가 명백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체의 육성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아무개 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아무개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모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과일이나 샌드위치, 음식재료 등과 음식결제 대금, 세탁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금액이 1억 653만 원으로 추산했고 관용차 사용 금액을 6천여만 원으로 나머지는 식사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했던 사안입니다. 작년 경찰청장이 직접 국정감사에서 불송치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혜경 여사의 10만 4천 원 결제 건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축소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혐의 증명 구조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 여사의 1심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1심 재판부는 배 씨의 지시로 샌드위치 과일 등이 이 대표의 자택으로 전달된 경위, 결제 전후 서로 조율한 정황 등의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을 종합했을 때 김 씨가 암묵적으로 묵인했거나 용인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은 이런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추리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완성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혐의를 입증하겠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심지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세탁소, 과일가게, 음식점 등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고 도청 공무원 등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부부가 업무 지시를 했거나 묵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싹 다 잡아 조사해서 피고인과 핵심 증인 간의 지휘관계, 법인카드 사용 전후 이뤄진 통화 및 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 사용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간접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검찰공화국 이재명 죽이기가 아닐까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면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검찰은 진짜 무소불위입니다. 검찰총장이 마음먹고 달리면요, 광화문 내각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다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특수부에 보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를 떼다가 다 뒤지면요, 제가 낚시 가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불법 유턴하는 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누구든지 다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 번째는 권력의 분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고요. 권력의 제한, 권력 행사의 제한, 이것이 심야수사 금지라든가 기타 인신구속을 할 때 요건을 강화하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제대로 지키면서 검사들이 일하도록 하는 거. 지금 검사들은 검사범죄 수사 안 합니다. 이 대학교 총장, 사립대학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보다 그것이 검사가 그 수사 서류를 위조한 것보다 훨씬 중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어. 왜? 검사가 저지른 범죄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제도를 만들더라도 검사들이 안 지키면 소용이 없으니까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공수처, 한편으로는 대검의 감찰 기능을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약하면 검찰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자신의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행사하도록 개조하는 것.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님? 대통령도 범죄 저지르면 구속되는 세상. 그래서 검사는 안 됩니다. 검사도 내가 수사할 때는 구속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때도 다 봐줬죠. 무슨 대표님이 검사하실 때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그때 인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 그럼 내가 검찰 내부 수사한 걸 반인권으로 수사했다고 봅니까? 통 대표님 검사하시던 시절에요. 저는 영장도 없이 체포돼가지고, 예? 영장도 없이 체포돼서. 긴급 체포됐겠지. 긴급 체포가 그때는 있습니까? 검사가 사인하면 48시간 동안 긴급 체포장을 그러니까 이제 할수 그런 것도 있어요. 없었고요. 그냥 형사들이 잡아다가 그냥 조사실에 처박아놓고 아니지. 검사 지휘받아서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지휘하는 거는 긴급 체포장을 발급합니다. 문제는 그때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까지 법 지키면서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동료 여검사 성추행해도요. 뭐 그냥 사표 내면 끝이고요. 뭐 수사 서류 소송 서류 위조해서 갖다 붙여도요. 그냥 옷 벗으면 끝이에요. 검사가 그렇지 만들면. 않아요. 왜 지금 임원정 검사가 고발해놓은 건이 뭡니까? 부산지검에서 어떤 검사가 자기 소송 서류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맘대로 만들어서 붙였다가 그 패소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급자들을 전부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그거 수사하는 거를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이에요, 검찰에서. 지금 문제는 검사들은요, 법을 위반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겠어요? 아니,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면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그 13살에 자기 이름으로 취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내 수공업 공장에 취직해서부터 한 10군데 회사를 5년 동안 다니면서 이 노동을 하는 그런 조건에서 검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대학에 가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거를 저는 상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13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노동자가 되었고 18살에 제 나이에 만 18살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첫 번째 지원해서 조금 점수 모자라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졸업한 그 해에 바로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3월 4월에 좀 대학 입시를 본격 시작 준비를 해가지고 11월에 학력고사에서 전국 2,500등 안에 든다는 게 그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가? 그렇죠. 좀 너무 멀리 있죠. 예, 그리고 23살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고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자기 자란 동네로 가서 그 남들한테 500만 원씩 두 분한테 구워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 조영래 변호사던데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게 해서 문 열고 그리고 이제 노동상담하고 뭐 시민운동하고 이런 코스가 그 제 관념으로는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존에 대한 강력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적어도 변호사가 될 때까지는. 예. 그리고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적응해 가면서 생존을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분투했던 그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소망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시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곧바로 그 문제에 대든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 과정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일을 잘 해낸 것은 학습 능력과 관계가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장 도지사로 이렇게 권한을 더 크게 가지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일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에 있는 것은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여러 면에서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구체적 과제에 천착하면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정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오케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철학적으로 정당해 필요해 그러면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컨대 부동산 문제다. 이것도 철학으로 접근해서는 잘 안 돼요. 이 과제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코로나19 후유증 극복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OECD에서 그 소득 격차와 부의 격차가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로 최근에 영국 국제기구에서 조사가 나왔던데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드러나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과제들에
곧바로 대들어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리더십 예.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에 모든 정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기자로서 정치의 균형 채널을 대표하여 한국이 항상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의 균형 채널이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